평소 건강하게 잘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다 거울 속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처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잘 나오지 않고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벼락 맞은 것처럼 머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귀에서 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금세 괜찮아지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피가 잘 가지 못해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부르는데 막히면 뇌가 숨을 못 쉬어 세포가 죽고 터지면 피가 고여 그 압력 때문에 뇌가 눌려 손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쉽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신호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마비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보이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져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 눈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무서운 점은 이런 증상이 길어야 몇 분에서 한두 시간 이내로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면서 생기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곧이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발작, 즉 TIA가 생긴 뒤 48시간 이내 약 5% 그리고 90일 이내에는 10명 중 1명에서 많게는 2명까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에 따라 목숨은 물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벼락두통이라고 불리는 두통입니다. 이름처럼 통증이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솟는 게 특징인데요.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 팍 하고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그리고 매우 심하게 아프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벼락두통은 그 강도가 평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하고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두통과 함께 구토가 나거나 목이 뻣뻣해지고 빛이 너무 눈부셔서 따갑게 느껴지거나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지주막 하출혈 같은 출혈성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서 절대로 참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이고 그 피가 뇌를 눌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에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쓰러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정도의 두통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벼락두통은 절대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두통과 뇌졸중 신호로 나타나는 두통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간단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갑자기 시작했는가? 벼락두통은 순식간에 최고로 심해지지만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은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평소 두통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가? 벼락두통은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통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구토나 목 뻣뻣함이 함께 나타나는가? 이런 증상은 출혈성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뇌 손상이 커지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귀울림과 어지럼증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보통 팔과 다리의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휘청거리는 증상도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뒤쪽, 즉 후순환 영역의 혈류가 부족해질 때 이런 증상이 잘 생깁니다. 뇌 뒤쪽에는 소뇌와 뇌간이라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잠깐이라도 부족해지면 귓속 기관과 연결된 신경에 문제가 생겨 귀 울림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귀가 웅웅거리고 고막 안쪽에서 진동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주위가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할 때는 눈동자가 흔들리고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잠깐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울림과 어지럼증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이유 없이 어지럽고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비 증상, 벼락처럼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 그리고 귀울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입니다. 특히 첫 번째 마비 증상은 패스트라는 단어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FAST라는 단어는 뇌졸중 증상을 빨리 알아채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자입니다. F는 face로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표정이 잘 안 움직이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A는 arm, 즉 팔을 뜻하는데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들어 올리기 힘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S는 스피치, 말하기를 뜻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T는 time, 즉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생기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야 할까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발병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쪽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혈관이 막힌 뇌졸중의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인 혈전 용해제를 써서 뇌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출혈일 때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을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통해 출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뇌졸중은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고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식을 드실 땐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라도 걷고 몸무게를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과 담배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에 더 잘 걸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터질 위험이 커지거나 혈관 안이 좁아져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피가 잘 뭉쳐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피 속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 피 흐름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 벽을 손상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혹시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생기셨다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나 자신은 물론 가족의 소중한 일상도 지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